90세 노모의 쇠약한 몸은 두 아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차 가늘어졌고 마침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거 뭐야? 어머니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박순자입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100억 유산 때문에 벌어진 새아들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검소함으로 일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이 어느새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아들들에게 제대로 나누어 줘야지. 그녀는 남은 삶을 정리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우야, 너는 첫째니까 서울 종로 상가 건물을 주마. 임대료도 잘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네, 어머니. 민수야, 너는 강남 빌라 세 채를 줄 테니 잘 관리하면 앞으로 값이 더 오를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혁아, 막내니까 현금하고 주식을 너한테 주마. 당장 쓸 수 있을 테니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박순자 여사는 모든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거 말이 되냐? 뭐가요, 형? 우리는 부동산 받아서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엄청 나올 텐데 준혁이는 현금을 받았잖아. 당장 쓸 수 있는 돈 말이야. 그러게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잖아요. 준혁이만 예뻐하시고 상가 건물이 몇십억이라고 해도 팔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임대료도 얼마 안 되잖아.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비, 세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손해본 거 아니야? 당연히 손해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준혁이만 편애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질투와 불만이 유산 상속으로 두 형제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고 형제 간의 정을 저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재산 분배를 다시 해주세요. 뭔 소리야? 다 공평하게 나누어 줬는데 공평하다고요? 어머니, 준혁이가 받은 현금하고 우리가 받은 부동산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값이 더 오를 거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데요. 준혁이는 당장 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걸 다 나누어 준 건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한 게 아니라 불공평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아들들의 탐욕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불공평하게 나누어 준 걸까? 하지만 아들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순간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통장 속 돈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새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게 독이 되어 형제들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 이후 형들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불만이 이제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말이 맞지 않아요? 정우야,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아들들의 압박에 박순자 여사는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언제 또 아들들이 찾아올지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준혁이처럼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수야, 내가 이미 공평하게 나눠줬잖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다 나누어 줬다고요?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부동산이랑 현금이 얼마나 다른지.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준혁이가 받은 현금의 반이라도 저희한테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너희들에겐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또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준혁이 통장에서 50억만 저희한테 나누어 주세요. 그럼 우리도 불만 안 가지고 조용히 물러날게요. 50억?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준혁이 몫을 빼앗으라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아들들이 맞냐? 이게 자식이 어미한테 할 짓이냐? 어머니가 자식을 차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도 그만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결정만 하시면 돼요. 아들들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재물을 향한 탐욕의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준혁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형들이 자꾸 현금으로 더 달라고 해. 내가 받은 돈의 반이라도 달라고. 형들이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니, 제가 형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형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넌 현금 받아서 좋겠다. 우리 심정도 생각해봐. 그럼 제가 받은 걸 나누어 드릴게요. 어머니는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우리한테 50억씩 주라고. 형님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어머니는 안 돌아가셔. 그냥 공평하게만 하면 돼. 막내 준혁은 형들을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오직 돈만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면 차라리 다 가져가라고 할까? 90세 노모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식들의 끝없는 탐욕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더욱 참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구나. 예전에는 애들이 다 모여서 케이크도 자르고. 그땐 참 행복했는데.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어머니,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요. 이 밤에 왜 왔어?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와. 안 돼요.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어머니,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문만 열어주세요. 그들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달간의 집착과 분노, 그리고 술이 더해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로 이야기 마저 끝내요. 준혁이 돈에서 100억 우리한테 주세요. 100억? 그 돈이 어디 있어? 준혁이가 200억 받았잖아요. 반만 달라는 거예요. 그건 준혁이 몫이야. 내가 어떻게. 저희도 똑같은 아들이에요. 왜 준혁이만 특별 대우하세요? 제발 그만해라.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견뎌야 하냐.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바로 끝나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난 그런 권한이 없어. 이미 다 나누어 준 걸 어떻게. 권한이 없다고요? 어머니가 준혁이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민수야,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도 우리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아들이잖아요. 아야, 놓아. 아프다고.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알아들으세요. 재산 문제로 시작된 언쟁은 걷잡을 수 없이 폭력으로 번져갔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두 아들에게
90세 노모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왜 우리만 손해봐야 해요. 어머니가 100억 나눠준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냐. 이게 자식이 할 짓이야.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으시면 어머니나 제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 이웃집에서 들을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입에 양말을 쑤셔 넣었고 정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며 재산을 다시 분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우리 말 들으세요. 90세 노모의 나약한 몸은 두 아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차 가늘어졌고 마침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거 뭐야? 안 돼. 숨을 안 쉬잖아 어머니. 그제야 그들의 눈에 공포와 후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어떡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셨어. 그래, 원래 약하셨다고. 맞아, 어머니는 원래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어.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나약함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탐욕이 부른 비극이 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전야의 밤은 이렇게 한 가족의 비극적인 종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정우와 민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박순자 여사의 온몸에서 다수의 타박상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 24일 밤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 저희는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냥 대화를 하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 그리고 부검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보면 전신에 걸쳐 15곳의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구강 내에서 섬유질이 발견되어 질식사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의 결과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는 평소 몸이 허약하여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 진술하십시오. 현장에서 발견된 양말에는 피해자의 침과 혈흔이 묻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셔서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서 발견된 질식 흔적은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정우 당일 상황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판사님, 저희는 정말로 어머니와 대화를 하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라고 하셨는데 그 오해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머니께서 원래 몸이 약하셨거든요. 조금만 충격을 받으셔도 조금만 충격이라고요? 15구의 타박상이 조금만 충격입니까? 피고인 민수, 당신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피고인은 지금 15곳의 타박상과 질식사를 멍이 잘 드는 체질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구강 내 섬유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체질 탓입니까? 부검을 담당한 의사로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는 외부로부터 상당한 물리적 압력과 충격이 가해진 결과입니다. 특히 질식 흔적은 인위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의사님, 90세라는 고령을 감안하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타살의 증거입니다. 판사님, 형들이 몇 달 동안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재산 때문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준혁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너만 편애했다는 걸 정숙하십시오. 어머니는 마지막 몇 주 동안 무서워하셨어요. 형들이 와서 또 돈 달라고 할까봐. 우리도 똑같은 아들이었어. 왜 우리만 차별받아야 했어. 그래서 어머니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먼 두 형제가 90세 노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존속살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체질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뿐. 변론은 충분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생모를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정우에게 징역 15년을, 피고인 민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15년이요? 이건 너무해요. 우리는 정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또한 피고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며 모든 유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이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자유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 어머니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은 두 형제에게 남은 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준혁은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서 형들의 상속권은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준혁 씨에게로 오게 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백억 원의 재산인데요. 합법적으로 당신 몫입니다. 그 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형들 때문에 어머니가. 그 돈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남겨주신, 어머니는 우리가 사이좋게 나누어 갖기를 바라셨어요. 이런 식으로 혼자 갖게 되는 건 어머니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형들 몫까지 모두요. 네, 형들이 원했던 그 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혁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박순자 사랑나눔 재단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형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박정우 면회 왔어. 준혁아, 왜 왔어? 형, 어머니 재산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래? 우리 몫은 어떻게 됐어? 법원에서 상속권 박탈했다고 하던데. 모두 기부하려고요. 형님들 몫까지 포함해서 전부요. 뭐? 기부한다고? 미쳤어? 그게 얼마인데? 형, 그 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더 이상 누구도 그 돈 때문에 고통받길 원하지 않아요. 아니야, 안 돼. 그 돈은 우리 몫이었어. 형,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형님들은 상속권이 박탈됐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썩는 동안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일이에요. 1년 후 박순자 사랑나눔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저소득층 의료 지원, 교육 장학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니, 형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모신 그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정말 원하셨던 일이겠죠. 준혁의 선택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가져온 비극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참회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돈이 뭐길래? 준혁이 말이 맞았어. 정말 소중한 건 어머니였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재물은 때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준혁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일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박순자 여사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비록 그녀의 생전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금 그녀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 원했던 유산이 아닐까요?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가족의 사랑보다 소중한 재산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